여러분들 교재 우리 조문 한번 펴보십시다. 교재 몇 페이지 펴시냐면 의사표시에서 71쪽을 펴보죠. 기본서 71페이지. 기본서 71페이지 펴봤더니 오른쪽에 2번 봤더니 다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그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강의할 때는 길게 늘어 빼지 않고 압축시키거든. 그래서 아닐 자를 앞으로 빼는 거야. 아닐비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비진의 표시.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야. 비진의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 혼자서 한 거짓말. 혼자서 속에 없는 말 일부러. 그러므로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면 알고 해, 모르고 해? 알고 하지, 모르고 하냐, 그게. 거짓말을 하는 놈이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어딨어, 세상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냐, 개형이? 틈만 나면 거짓말 하잖아. 여러분들 좀 알겠냐? 그러면 한 개도 모른대. 한 개도 모르는 게 어딨어.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들의 심정은 한 2달 배우면 합격해야 될 수준에 올라와야 돼. 속이 시원해. 그것은 그 심보가 도둑놈 심보야, 그런 게. 어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래서 그냥 10월까지 가면 꼭 참고 가면 합격한다 하면 될 것을 주식 오늘 사놓으면 오늘 당장 100% 올라가야 되냐? 그런 게 없잖아, 세상 일은. 1년 후에 100%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이고 그런 거지. 급해서.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리도 가르쳐주고 싫어, 막. 안 가르쳐주려고 그래, 어려워하는 것은. 근데 합격할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니까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다 같이 비진의 표시.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러면 혼자서 한 거짓말일 경우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면 유효.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면 무효. 한번 읽어본다. 이랑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거짓말 했어도 원칙은 유효다, 그 말이야. 원칙은. 그러니까 갑이 거짓말 했으면 주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읽어봐. 그러나 시작. 여러분들 그러나부터 밑줄 그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를 법조문에 그러나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나 이 이하를 이것을 단서라고 그러는 거야. 단서. 그리고 오른쪽은 앞에 있는 부분은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했을 때는 원칙이 유효다, 그런 뜻이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나오면 상대방이 한번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상 동그라미 쳐. 상대방이 상.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수.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으면 따라한다.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상할 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를 여기 봐. 알았거나에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것을 알았거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다 그래. 악이. 알았거나 여기다 몇 줄 그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라 알았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글씨를 읽어보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몰랐다는 거야. 이게 몰랐는데 주의를 했으면 알아야 할 경우. 그래서 여기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밑줄을 씌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음. 자,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경우. 앞으로 이런 표현이 엄청 나오거든. 그러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만 나오면 선이 무과실이요, 선이 과실이요. 요것만 나오면 선이 과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갑이 거짓말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 이 증여가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그럼 이걸 반대 개념으로 상할 수여야 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유효다 그 말이야. 아니어야. 그 다음 우리는 무효 나오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이고, 자, 우리 지난주에 상대적 무효다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에게나 무효요, 상대방에게만 무효요. 됐네 이제.
한번 읽어본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럼 이렇게 써놨잖아.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래서 그 무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고 제3자가 선의이면 뭘로 다루어진다? 유효로. 그래서 무슨 무효야? 상대적 무효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봐. 간단해. 가지 거짓말 했을 때 을은 직접 들은 사람이고 갑이 거짓말 했을 때 상대방은 직접 들었다고. 근데 병은 갑이 거짓말 한 것을 직접 들은 것이야 들은 사람으로부터 이해관계 맺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보호해 줄 때 어느 것이 더 요건이 까다로워야 되겠어? 직접 들은 사람, 건너뛴 사람. 직접 들은 사람은 따른다. 선의, 무과실. 이 사람은 직접 안 들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3자는 선의이면 돼.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앞으로. 직접 들은 사람은 따른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제3자는 선의. 그래야만 이게 유효가 된다. 그 말이야. 제3자는. 그럼 여기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이고 예외 무효지? 그 요건만 아시면 되고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겨서 72쪽을 가. 72쪽에 밑에 판례를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를 물어봐. 진의의 의미. 거기에 판례 밑에 쭉 내려오셨나 중간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잘 이해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1번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자 형광펜으로 진의란 동그라미 쳐. 형광펜으로 진의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자 진의란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생각을 동그라미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 그러면 진의는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은 그래. 진정한 의도 이렇게 보지 말고 진정한 의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정한 바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야. 다시 한번 진정한 의도, 진정한 바람, 그냥 생각이야 생각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 을이 갑이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회수가 네 이름으로 오빠가 은행에 가서 융자점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네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다 쓰도록 네가 명의를 빌려다오라고 명의를 대여해다오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오빠가 은행에 가서 명의를 빌려준 을의 이름으로 차명 빌릴 차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동생이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여동생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여동생은 기분 즐거워. 어쩔 수 없이 빌려주지.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줄 생각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마음에서 우러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진이냐 비진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참이요 거짓이야. 그 얘기다 그 말이야. 그 얘기. 참이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이렇게 진의 보면 국어사전을 보면 진정한 의도 이렇게 보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냥 생각이지 이렇게. 진정한 의도다. 진정한 바람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협박을 해 을이. 송곳을 들고 와서 송곳. 숟가락이나 송곳. 숟가락이 무서워? 송곳이 무서워? 숟가락 들고 와서 너 봤지? 숟가락 앞에다 보여 뒤에서. 이것만 봐 이놈아. 그래서 봐.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협박을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갑 내놓겠다고 하더라 목숨 내놓겠다고 하더라. 그래 지갑 주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이 을의 협박 강박에 의한 증여다 이거 물어봐. 강박. 그럼 강박에 의해서 지갑을 주겠다고 하는 증여는 참이요 거짓이요? 이게 거짓이다 하면 공부 못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 시간에
거짓이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실제로는 목숨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갑 내놓겠다 했다면 이게 거짓이다. 그런 얘기야. 됐나?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외워버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이렇게 외워보라고. 진바 아니고 생각이다. 이렇게 외우는 돼. 따라서 이제 물어본다고. 명의되어는 따른다. 명의되어. 명의되어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를 봐라. 명의되어자의 차명 소비대차는 명의되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야, 시방 없는 것이야. 있어. 그러므로 명의되어자 명의로 이루어진 차명 소비대차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73페이지 판례가 위에서 1번 실제 대출 받는 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경우 나오지? 거기다가 오른쪽에 메모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차명 소비대차. 그래서 원칙은 자 차명 소비대차는 원칙은 진이요 비진이요. 명의되어에 따른 차명 소비대차는 진이니까 원칙은 진이 표시이므로 상대방이 알든 말든 진이 표시인가 그때는 언제나 유효야. 이런 거 상대방이 알든 말든 진이 표시므로. 그러니까 진이 표시니까 상할수 따지 안 따져? 안 따져. 상할수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에 이런 말이 보여. 금융기관의 양해. 그래서 이 양해를 통정의 표시라고 해요. 양해. 그러면 금융기관에 무엇이 보이면 양해가 보이면 이것은 통정의 표시가 되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금융기관에 양해가 보이면 통정의 표시로 무효. 이렇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어디 보면 거기다가 뭐 1번이 아까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주어서 여동생 이름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을 봐. 동그라미 3번 봤더니 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금융기관도 일을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뭐하여? 양해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두 개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명 소비대차. 이해하셔? 자,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자, 비진이 표시에서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워놔. 그리고 이것은 생각이다. 자, 그럼 요약집을 봐.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를 의식적으로 흥결시킨 것이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험이 전문 용어로 나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의 흥결이다. 그러면 오해해야 돼.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속에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진의의 의미는 진바? 아니다. 여기 약속을 하자고 나고 약속을 해. 진의는 생각이다. 바램이다. 생각이다. 그러면 2번.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이여 비진이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진.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은 참이여 거짓이야. 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사직서 제출 나오잖아. 그러면 일괄사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야. 일괄사표는 다 한꺼번에 사표 내는 거거든. 근데 너네들 여기 봐. 에이! 전부 사직서 써. 새끼들 말이야. 하는 짓이. 그럼 사직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는데 강요회에서 쓰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일괄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전부 비진이다. 이렇게 외우는 데.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일괄 사직서 제출은 달라.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에도 자의적인 의지로 이런 게 있다고. 중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다. 그러면 그건 진이야. 근데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로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사직서라도 그냥 일괄 사표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비진이 표시돼. 이렇게 오면 돼. 일괄 사표만 나오면. 이해하셔? 그러면 이제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밑에 봐. 성립 여부에 비진이 표시는 꼭 상대방 있는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유언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거짓말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성립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효력은 상대방 없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안 생기잖아. 언제나 유효야. 이렇게.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여 선이 무과실인 경우. 다만 상대방이 따라서 상할 수이면 무효. 근데 이 비진이 표시가 상할 수여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안 다루어진다? 그 제3자는 선이면 유효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도 이 정도 아시면 돼. 이해 가셨나? 그러면 이제 비진이 표시는 어디? 자, 갑이. 비진이 표시는 이제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능력이 이 병이 권리를 취득하냐 못하냐 이걸 물어봐. 그럼 갑이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했어. 증여. 그럼 여기서 을이 이제 빠져서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을의 것 되었으니 제3자 병은 악이여도 권리 취득 한다 그 말. 선이 무과실이면 을의 것이 됐으니까. 이해 갔나?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 병은 어떻게 해야 권리 취득을 해? 선이면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비진이 표시 이 정도로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럼 한 장 넘겨. 75페이지 가서 75페이지에 우리의 4번의 교재 75페이지 가서 4번의 적용 범위 나오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봐봐.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 총칙의 예를 들어서 봐. 대리인아 네가 포항에 가서 내 대신 선 좀 보고 오너라. 대리인에게 대리인아 네가 내 대신 유언 좀 해라. 있을 수 있겠냐 없겠냐? 아, 대리인을 시켜서 유언을 하고 할 수도 있어, 당신? 안 되잖아, 그런 거. 대리인아, 네가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라. 말이 되냐? 대리인아, 네가 가서 상속을 포기해.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의 규정은 따라서 재산행위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가족행위나 가족법상 행위나 공법상 행위에는 따로 효력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어디만 보냐면 양가로 4번을 봐. 양가로 4번에. 거기에서 양가로 4번 봤더니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언제나 유효하다. 그 말이야. 언제나 유효하다. 자, 거기에 판례 보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밑줄 그으시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거기다가 판례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거기 판례 오른쪽에다가 메모해. 여기 봐. 공무원의 메모해. 공무원의 일괄사표야. 일괄사표. 자, 공무원의 일괄사표 제출은 진이여 비진이여. 일단 비진이 사직 일괄사표만 나오면 봐. 일괄사표만 나오면 비진이 표시야. 그런데 공무원의 일괄사표는 비진이 표시라면 원래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게 효력이 정해졌잖아. 근데 이 공무원의 행위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법에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법에. 그래서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면 항상 뭘로만 다뤄진다? 무효라는 것은 안 되고 유효로만 다뤄진다. 그런 뜻이야. 이해 가셨나? 그래서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면 획일적으로 다뤄야 하므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뭐만 다루어? 유효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 80년대에 뭐 의원 면직 사건 판례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자.